말반세 일본어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키코쌤이에요. 꼬마 판다나나의 일본어 그림책이 드디어 출간이 되면서 그 그림책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결국은 꼬마 판다나나의 일본어 그림책으로 안심하시고 믿고 엄마표 일본어를 실천하실 수 있다는 거를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냐면요. 꼬마 판다나나 일본어를 통해서 아이가 존댓말 아닌 반말부터 배운다는 거 좀 무리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었었어요. 벌써 꼬마 판다나나 일본어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시면 1권부터 30권까지가 다 반말로 되어 있어요. 일본어도 한국어랑 똑같이 존댓말과 반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꼬마 판다나 그림책은 다 반말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일본어를 배워보신 적이 있으시면 학원이나 뭐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배워보신 적이 있으시면은 처음에는 존댓말부터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갑자기 유아책이라고 해서 다 반말로 되어 있다는 건 조금 문법적으로도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런 질문, 그런 고적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셨어요. 그거는 정말 고적이 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은 엄마표 일본어를 실천하시는데도 이거 맞는 방법인가? 네,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학이 외국으로 일본어를 접하게 하실 때는 존댓말 아니고 반말로 접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본어의 구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일본 문화 때문이에요. 첫 번째부터 설명해 드리면 일본어도 한국어랑 똑같이 반말이란 존댓말이 있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어는 반말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반말이 뭐냐면은 뭐 품사, 뭐 면사, 허영사, 농사의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이라는 거는 바로 그 현대에서 사전을 찾을 수 있는 현대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자면 예쁘다, 먹다, 보다, 일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말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친한 친구들한테만 쓸 수 있는 거니까 별로 반말로 배우는 거는 쓸모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몇 명 계셨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언어적인 구조면으로 볼 때 일본어의 존댓말은 기본형, 그건 품사의 기본형을 알고 있지 않으면은 만들 수가 없어요. 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서 일본어를 배우셨을 때 존댓말부터 배우셨다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존댓말부터 배우는 게 아니고 원래 기본형, 반말이 되는 기본형을 배우신 다음에 그거를 문법적인 공식을 활용하면서 존댓말로 바꾸는 연습까지 동시에 하신 거거든요. 근데 유아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는 그냥 기본형을 간단하게 가르쳐주는 게 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반세 일본어가 반말로 되어 있다는 건 왜 존댓말로 안 하세요? 존댓말로 하면은 그 부담을 2배로 늘리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형, 반말형을 단단히 가르친 다음에 나중에 그 기초가 있는 거잖아요. 토대가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나중에 뭐 애가 크면서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그때 배울 때는 벌써 인지 레벨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기본형이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을 활용해서 존댓말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말부터 가르친다. 반말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본형이 반말로 쓸 수가 있다는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또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유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이유는 일본 문화에 되게 관련이 돼 있어요. 네, 일본 문화랑 아주 연관이 돼 있는 면인데 일본에서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친척 분들이 모이면은 존댓말을 거의 쓰지 않아요. 특히나 할머니, 할아버지,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완전히 반말을 쓰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거의 일반적인 일본 사람들은 가족 간의 대화는 다 반말로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여태 몇십 년 살아봤지만 아이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존댓말을 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르신께 반말을 쓰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그냥 친근감을 느끼는 사랑의 표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도 한국어랑 마찬가지로 반말이란 존댓말이 있지만,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반말이랑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말은 약간의 문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꼭 가정 안에서 이어지는 대화가 아니더라도, 제가 예전에 그 한국 친구가 하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줬는데, 어느 정도 일본어를 알아요. 근데 뭐 오사카인가 어디에 놀러 갔어요. 길을 잃었어요. 한국어로 돼 있는 가이드북을 보면서 뭐 그 건물을 찾는데 누리봉 하고 있다가 어떤 아가씨가 와가지고 어디 찾으세요? 뭐 도와줄까요? 그런 식으로 말을 걸었대는데요. 그 일본어가 다 반말이었대요. 어디 가는 거야? 뭐 찾아? 그거를 다 일본어로 반말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친구가 나이도 많고 그 아가씨가 더 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일본어로 반말로 말을 걸었으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어떻게 보면 조금 속상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돼요. 한국에서 반말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한편에 일본 사람으로서 그런 상황에서 반말을 쓰는 사람이 꽤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 반말이라는 게 사람을 무시하거나, 물론 친근감 표시도 있지만 무시하거나 그런 요소가 되게 강하다라기보다는 외국 사람한테는 좀 적게 보여주고 싶고 친근감을 있게 느껴지고 싶고 겁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친근감 표시로 반말을 쓸 수도 있거든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일본에 있었을 때 외국 분들이 뭐 어디 가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은 어디 가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반말로 여쭤봤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갖고 반말을 썼다가 꼭 상대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는 반말이라는 게 훨씬 또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근감 표시로 받아들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반말밖에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게 아니라는 거를 이 동영상을 통해서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그런 이유로 이 꼬바나나나의 말반세 일본어로 반말형을 이용해 노출시켜서 엄마뼈 일본어를 실정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엄마뼈 일본어를 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본사 공구 카페에서도 빵빵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참여해 주시고 잘 활용해 주시고, 일본어와 한국어의 비교를 통해서 새로운 발견이 많을 거예요. 그래야지 호기심도 2배, 3배로 늘어나니까 아이들한테도 알찬 스터디가 되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스터디 시간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